선생님 저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. 야! 잘 모르니까 늦게 푸는 거지. 공부를 제대로 해! 라고 속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한다고요. 그래서 이 회계사 1차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요. 최근에는 1차는 뭐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. 나올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쉽게 내든 없게 내든 등수가 딱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을 탁탁탁 내지 뭐 어렵게 내고 그러진 않아요. 물론 고급 회계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는 좀 지엽적인 게 나오거나 어려운 게 나오거나 하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보시면 일단 뭐 이거 심령 30% 내외라고 그랬는데 30%도 사실 엄청 잡은 거예요. 30%는 거의 안 되고 제가 볼 때 우리 뭐 정부회계 원가회계는 빼고 재무회계만 놓고 보면 35문제인데 35문제 중에서 와 진짜 처음 봤다 이런 거 진짜 많아야 한 4개? 5개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거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풀 시간도 없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나 그런 걸 안 가리킨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기출 냈던 전형적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구석탱이에는 어려운 거 봐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요. 그런 생각을 꼭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객관식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사실 오히려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객관식 때 만약에 뭐 손상이 나온다 그러면 1년도부터 3년도까지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그런 걸 물어보고 하는데 오히려 회계사는 또 그렇진 않아요. 그냥 딱 물어볼 것만 딱 올해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런 것만 딱 물어봐서 계정 전체를 물어보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문제 사이즈가 좀 크긴 커요. 아무래도 한 문제를 1분 40초 이제 10분 늘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늘어났잖아요. 한 문제를 한 2분에 풀 수 있게 세팅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일단 길어.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문제 사이즈가 좀 길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늘 얘기하지만 왁구인데 요즘은 사실 왁구로 딱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이런 말 그렇지만 뭐 저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분들 강사 시작하면서 이제 13년 됐지만 시중에 나와 있던 분들 강의를 한 번씩 다 보고 책도 한 번씩 다 보고 했기 때문에 뭐 경쟁사나 다른 학원들이 어떤 회계 처리 어떤 왁구 쓰는지 다 아는데 저도 다 써요. 다 똑같아.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 왁구로만 딱 떨어지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이 거래별로 재무제표에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는 BS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고 어떤 IS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면 이게 BS와 IS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왜 왁구만 외워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. 객관식 보면 뭐 신기한 왁구가 있을 것 같아요. 맞긴 있어요. 하지만 뭐 그렇다고요. 그러니까 계속 우리 해오던 대로 거래가 BS와 IS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데 늘 마찬가지예요. 이게 시간이 늘 부족해요. 시간이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에 시간이 늘 부족하고 2차도 부족해요. 시간 내에 풀기가 그게 쉽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말 그렇지만 우리 원가회계 빼고 정부회계 빼고 재무회계 35문제면 재무회계 35문제를 다 풀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저 정도는 다 풀죠. 원가를 안 풀고 정부회계를 안 푸니까. 근데 여러분들은 원가랑 정부회계를 풀기 때문에 재무회계 35문제를 다 풀기가 쉽지 않고 물론 재무회계 다 풀 수 있죠. 1번부터 재무회계부터 쭉 그냥 풀면 그럼 뒤에 원가 몇 개 못 푸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회계학 1차 시험 10분 늘어난 게 자꾸 문제를 내보니까 애들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원가 뒤에 한 10개를 그냥 못 풀어.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니까 시간을 늘려서 원가도 좀 풀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데 모르겠고요. 아무튼 시간이 늘 부족해요. 시간이 부족한 걸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?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20문제 하면 1분 30초도 많은데 뭐 한 20문제만 한 25분 정도 줄 거예요. 25분? 이제 시간 내에 딱 풀어배거든요. 시간 내. 그럼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?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또 그런다고요. 계산기로 다 풀어야 된다고. 여러분 그거 알아?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물론 저한테 수업 들은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겁나 풀었는데 내가 풀었는데 답이 1200원 나왔어. 보기에 1200원이 없어.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? 보기에 있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산기로 숫자를 계속 밀어넣고 있다고요. 계속. 안 그럴 것 같죠? 계속 그래요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. 계산기로 푼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식을 답안지에 쓴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정확히 풀어야 시간이 줄어요. 정확히 풀어야. 정확히.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만약에 2월에 있으니까 그래도 12월까지는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 연습장에 계산식도 써보고 계정명도 좀 써보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야지. 그래야지 이제 시험 한 단 남았을 때 이런 게 충분히 숙지가 되면 이런 걸 안 써도 그냥 숫자 몇 개 쓰고 풀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객관식반이라고 난 빨리 풀어야지 하면서 펜도 안 잡고 계산기로만 숫자 밀어놓고 있으면 100% 실력이 안 늘어요. 그래서 우리 12월 끝날 때까지는 뭐 식을 계속 다 써보는 거예요. 저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.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. 이 정윤돈한테 객관식 수업하는데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봤더니 정윤돈한테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냐고 했더니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하는데 실제 권면에는 1월 1일 날 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발행일이 4월 1일에
근데 남들은 빨리 계산한 것 같은데 자기는 또 1번 X1년 초에 현재가치, 2번 3개월 동안의 유효이자, 3번 3개월 동안의 액면이자 구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현금 수중에 구하고 요거 두 개 빼서 사채 장부금에 구하고 이거 계산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윤돈이한테 사기당한 것 같다고 글을 썼더라고요.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. 공부 개 잘했는데? 그거야.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한 1월쯤 가면 이거 안 써도 쓸 수 있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런 거 안 하고 그 쓰면 안 된다고요.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. 그쵸?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해, 빨리 푸는 게 중요해. 빨리 풀면 뭐해요? 옛날 그 있잖아요. 그 짤방, 인터넷 짤방이라고 안 하나? 인터넷 보면 그 있잖아요. 막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 보면 막 나오는데 1236 더하기 1230 맞겠더니 245요. 하나도 안 맞잖아 그랬더니 하지만 빨랐죠.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. 맞춰야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.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. 정확하게.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시간 조절은 시험 한 달 전부터 해도 충분해요. 전혀 연습 안 하셔도 되고, 물론 제가 이 시간에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가르쳐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 압박 극복 방법 정확히 아는 것 지금 기본반 하고 있잖아요. 기본반 올라가서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만 보면 여러분도 그랬지만 또 그래요. 선생님 저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요? 그럼 제가 그래요.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. 기운 내세요. 화이팅.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? 야! 잘 모르니까 늦게 푸는 거지. 공부를 제대로 해! 라고 속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한다고요. 정확히 알아야 돼. 그래요. 여기까지.